We are a family. We are Liverpool. This means more. 지난 영상에서는 수비진의 실점 중에 어떤 부분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는가, 그리고 리그 내 라이벌들과 비교했을 때 안정감은 어느 정도인가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애초에 리버풀은 데드볼 상황이 아닌 오픈플레이 상에서의 실점 장면에서 약점을 보이고 있다, 실제 수비수의 부진이 많은 실점에 높은 지분을 차지한다 라고 말할 만한 근거는 없다고 보기에 따로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리버풀의 리그 11실점이 평균 잡아 경기당 1실점이지만 평균값 그대로 1실점씩 하여 클린시트가 적다면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클린시트 횟수는 첼시, 맨시티 7회에 이은 6회로 높은 수치에 해당되며 무승부나 패배를 기록할 때마다 이어지는 대량 실점이 발목을 잡는 것이기에 이는 선수들의 체력 저하와 집중력 저하 문제가 가장 크다고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었습니다. 오늘은 수비수 부분 약간만 얘기하고 미드필더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뎁스가 풍부한 수비진. 리버풀은 수비 라인을 내리지 않고 하프라인까지 끌어올려 운영을 하는 팀이다 보니 사실 오픈플레이 상황에서 역습을 주는 게 가장 일반적인 실점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공격 쪽에서 하이 리턴을 받기 위한 하이 리스크라고 판단할 수 있죠. 더불어 홈에서 점유율을 가져오고 내려앉은 팀을 상대하는 경우에 리버풀의 주된 빌드업 방향인 오른쪽에서의 점유는 더더욱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안필드에서 리버풀의 공격 방향은 오른쪽 47%, 왼쪽 28%의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죠. 결국 이는 안필드만 오면 앉아서 수비하는 팀들을 상대로 아놀드의 공격 가담률이 얼마나 중요한지 대변해주는 자료이며, 단순히 홈에서뿐만이 아니라 내려앉는 팀을 상대로는 왼쪽이 아닌 오른쪽 위주의 경기 운영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오른쪽 40%, 왼쪽 32%로 오른쪽 빈도가 조금 낮아지긴 합니다. 공격 파트와 관련해서는 공격수 부분에서 더 언급해보고, 아무리 현 시점에서 강한 풀백을 가진 팀이 유럽을 호령할 것이다, 풀백 메타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되고 있다 한들 결국 풀백의 공격력을 극대화시켜주기 위해서는 미드필더의 수비적인 희생, 그리고 해당 포지션 옆을 지켜주는 센터백의 수비 커버 범위, 후방 빌드업 능력이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파트에서 리버풀은 최상의 조건을 갖추고 있죠. 마팁, 코나테, 고메즈. 빌드업과 관련되어 최상의 마팁, 스피드와 빌드업을 갖춘 코나테와 고메즈. 수비 로테이션을 두고 봤을 때 리그 전역에서도 꿀리지 않는 조합을 지니고 있기에 이 부분에서의 걱정은 전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왼쪽에서의 우려는 반다이크가 리그 30경기 이상 선발로 출전한다는 가정하에 고메즈나 코나테가 왼쪽에서도 가끔 뛰어줄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 적어도 센터백 라인 관련해서는 불안 요소가 없는 상황이죠. 이번 시즌은 수비 로테이션도 유연하게 운영하고 있는 클롭이다 보니 센터백과 풀백의 체력 부담 또한 그리 큰 편은 아닙니다. 굳이 얘기하자면 오른쪽 아놀드의 백업 관련이겠지만 애초에 아놀드의 백업으로는 어떤 선수를 영입하여 보강하더라도 팬들의 눈에 성이 차지는 않을 겁니다. 공격을 아놀드급으로 잘하면 수비를 못할 확률이 높고, 수비를 잘한다 하면 공격력이 어지러울 확률이 높죠. 아놀드의 백업은 그냥 고메즈, 밀너, 네코선에서 만족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요. 왼쪽은 로보와 치미카스 두 선수가 번갈아가면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기에 마땅히 언급할 부분이 없습니다. 로보의 공격력이 조금 떨어진 것으로 느껴지는 부분은 후에 공격 파트에서 첨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오른쪽으로 벌려주는 스위칭 패스나 박스한 크로스 비율이 많이 떨어진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게 정말 로보의 부진인지 아니면 패턴상의 변화인지는 사실 좀 더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앞선에 있는 만의 움직임과 로보는 하나로 봐야 하다 보니 분명 영향이 있거든요. 아무튼 남은 경기에서 리버풀의 수비 파트 걱정은 부상이라는 변수 이외에 마땅히 보이지는 않습니다. 코나테의 적응력이 더 높아지는 연말 연초 시점부터는 마팁보다 코나테의 선발이 더 잦아지지 않을까 싶네요. 반다이크의 경합률과 세트피스 수비, 그리고 오른쪽 공간 커버는 코나테가 다 해결해줄 거라 믿고 있습니다. 이제 대망의 미드필더로 넘어가서 첫 번째로 시즌 초 엉켜버린 선수 구성. 시즌 전 바이날둠의 공백을 어떻게 채워나갈 것이냐라고 했던 의문을 엘리엇으로 말끔히 해결하는가 했었지만, 리즈전 터진 엘리엇의 장기 부상, 그리고 이번 시즌은 건강할 줄 알았던 티아고의 장기 부상, 두 선수가 초반부터 이탈하게 되면서 여러 악재가 겹치게 되었습니다. 애초에 클롭은 시즌 구상을 미드필더 보강 없이 엘리엇을 오른쪽 미드필더 자리에서 키워나가며 핸더슨의 체력 안배를 중점적으로 고려했었습니다. 챔피언스 리그를 포함하여 한 시즌 대략 60경기가량을 소화해야 하는 리버풀로서는 핸더슨과 파비뉴의 체력 안배는 필수라 볼 수 있었죠. 실제로 핸더슨은 15-16 시즌부터 계속해서 잔부상을 지니고 있으며 14-15 시즌 이후로 전대회 통틀어 3000분 이상 소화한 시즌이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캐리어를 한번 쭉 보시면 14-15 시즌 이후로는 풀타임을 소화한 적이 없죠. 이는 챔피언스 리그와 병행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여실히 말해주고 있으며 핸더슨이 시즌 말까지 잘 버텼던 18-19 시즌, 이때 리그 준우승, 챔스 우승을 했다는 것, 시즌 초 부상 없이 거의 풀타임을 다 소화했던 19-20 시즌 리그 우승을 했다는 것, 센터백 포지션까지 봐주다가 부상으로 중반 이후 아예 출전을 하지 못했던 20-21 시즌 리버풀의 성적이 곤두박질 쳤다는 것, 이미 리버풀의 미래는 정해져 있습니다. 핸더슨 혹은 파비뉴에게 과부하가 걸리는 순간 리버풀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죠. 오른쪽에서만 나설 경우 중간중간 휴식이라도 가져갈 수 있지만 파비뉴가 누워버리게 되어 홀딩 미드필더로 나서게 된다면 쉬고 싶어도 쉬지 못하는 상황이 나오니 결국엔 파비뉴의 장기적인 건강 상태 또한 핸더슨에게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경기에서 휴식으로 나서는 게 아닌 중간중간 한두 번의 로테이션을 통해 핸더슨이나 파비뉴의 휴식을 주면 되는 것이니까 앞으로 챔보, 케이타, 티아고, 커티스 존스, 밀너, 생각보다 빨리 복귀할 것으로 보이는 엘리엇까지 최대한 건강한 몸 상태를 유지하는 게 관건이겠습니다. 두 번째로 왼쪽의 주인공은, 오른쪽은 핸더슨을 주전으로 돌리며 케이타, 챔보, 밀너, 엘리엇, 티아고 등등 사실상 파비뉴 제외 모든 선수의 출전이 가능하지만 왼쪽은 사실상 고정 선수가 없습니다. 이번 시즌에 나온 모든 미드필더 조합을 한번 보시면 오른쪽에서는 핸더슨이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케이타가 4번으로 나왔지만 이것 또한 핸더슨이 중앙 미드필더로 나왔을 때 케이타가 오른쪽으로 나온 것이죠. 이러다 보니 오른쪽은 핸더슨이 고정이라는 라인업이 구상되는데 왼쪽으로 넘어가 보면 커티스 존스 4회, 케이타 3회, 챔보 3회, 밀러 2회, 티아고 2회, 핸더슨 1회, 모튼 1회, 리그 한정으로만 봐도 커티스 존스, 케이타, 챔보 이 선수들이 거의 다 똑같습니다. 한마디로 고정적으로 나서는 선수가 없다는 것이죠. 영상이 나오는 11월 19일 기준으로 커티스 존스와 케이타는 11월 3경기 출전 불가능, 핸더슨이 오른쪽이나 중앙에서 뛰는 것을 감안하면 왼쪽에서 나올 수 있는 자원이 체인벌린, 티아고 두 선수밖에 없습니다. 애초에 고정적으로 나와야 할 티아고가 부상으로 오랫동안 나오지 못하다 보니 왼쪽 미드필더에서는 여러 조합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바이날둠이 있던 시기에는 왼쪽 그냥 바이날둠 받고 시작하여 로보, 날둠, 마네, 간단히 로보의 높은 전진 시에 날둠이가 뒤를 커버해주는 형식으로 일정한 패턴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현 시점에서 리버풀의 왼쪽 미드필더 자리는 고정적으로 잡히지 않고 있다 보니 로보의 플레이에도 많은 영향이 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앞으로 남은 시즌 동안 꾸준히 활약을 펼치며 왼쪽의 자리를 확고하게 차지할 선수가 누가 될지 지켜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네요. 현재 부상자가 속출하면서 걱정이 앞서는 것은 사실이지만 제가 영상을 올리는 시점에서 핸더슨, 밀너 트레이닝 복귀, 커티스 존스는 12월 초중순까지 결장, 케이타도 11월은 출전이 힘들 전망, 엘리엇은 야외 훈련 시작, 생각보다 부상자들이 빠르게 돌아오고 있는 추세이다 보니 11월과 12월 초만 어떻게든 버텨낸다면 분명히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제 포워드 쪽으로 넘어가 보죠. I have a dream, that's all I need. I'll make it happen with some work and belief. Know what I want, so I'll take it on. I've made mistakes, but mistakes make you strong. Let's break it down for a minute. I want the crown, I'm gon' get it. You hear me loud, man, I'm winning. Yeah, Charlie Sheen will be grinning. These ladies know that I'm sinning, and this is just the beginning. I'm closing in the night.